이리오너라 이리온. 네, 36회입니다. 송초영이 전화해서 빨리 오라고 해서 왔다 힘들어 죽겠네. 제가 재촉했어요. 이것도 진짜 이거 매일 하는 거 이거 만만치 않은데. 그러니까요. 일정이랑 막 겹치니까. 이게 좀 근데 또 이거 해야 돼. 아침에도 오늘 모닝미팅에도 자동차 발표 있었는데 여하튼 25일 월요일 날 자료 나왔었죠 이게. 이거는 네 이번 주 월요일 날 나온 자료입니다. 네, 월요일 나왔는데 이제 막판에 목요일 날 늦게서나 이게 지금 자료를 일연 녹음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이때 나오고서 주가 좋았는데 오늘은 좀 아까 보니까 흔들리고 있던데 오늘은. 네, 이번 주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현대모비스랑 현대모비스도 주주 환원 정책 강화하는 부분 이제 발표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오늘 목요일이고 어제는 이제 CEO 현대차의 CEO 인베스터 데이가 있었죠. 그래서 일단은 그 전까지 뭐 기본적으로 투자자분들께서 기대감이 좀 많았었던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저께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도 사실 이제 어떻게 뭐 보는 분들에 따라서 이제 시각이 다를 수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기존의 현대차와는 좀 달라진 부분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고. 그렇죠. 대대적으로 모아 기관 투자가 꽤 많이 왔던 것 같은데 어저께는 이제 정경련회가 했죠. 네, 한 100명 정도 많이 되진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인사도 안 했네. 예. 35회죠 우리. 6회입니다. 36회야 네. 이제. 야 많이 했네 네. 이거 은근히.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세 인조입니다. 네, 자동차 담당을 하고 있는 유지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셉입니다. 초기 단계에 있는 비즈니스에 관심이 많고요.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한테 관심이 많습니다. 최근엔 AI 세미나 좀 열심히 돌고 있고요. 또 오늘 또 자동차 산업의 미래 매우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리온에서 댓글 담당하고 있는 염승환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무슨 댓글 담당이야 또 말을 해도 무슨 누가 보면은 빨리 아이디를 만들어서 나도 댓글을 달아야지. 네, 자동차인데 내가 딱 볼륨 사이클의 시작 이렇게 해가지고 좀 표지도 막 따로 가지 않고 좀 굉장히 정통파적으로 하시고 기업을 갖다가 몇 종목이야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종목 의견 했는데 하향한 종목도 좀 있었고 그렇죠? 그렇죠. 예. 하여튼 만도 하향했고. 뭐 한원 뭐 위와 같은 거 유지했고 좀 상향한 게 현대 글로비스 상향한 거네요. 여기서 예, TP는 이제 상향을 했는데 실제 사라고 한 거는 기아차, 현대차 사라고. 제가 그쵸. 글로비스를 모닝 미팅 때 크게 강조하지 않는 날도 있는데 오늘 같은 날은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완성차가 이제 가동률이 지금 올라가는 사이클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것을 운반하게 되는 이제 CKD 물량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운반선 이런 게 매출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4분기부터 그 현대기아차의 국내 공장 가동률이 좀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4분기에는 이제 현대글로비스 실적이 이미 서프라이즈를 낸 상태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그 제조사 판매사다 보니까 자동차 회사는 이제 일회성 비용들이 조금 있었고요. 마케팅 비용들 그리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대 로템이 또 이번에 이제 일회성 부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좀 가려진 부분이 있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원천적인 건 사실 뭐 현대 글로비스에서 좀 어느 정도 숫자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1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이제 현대 글로비스도 TPL 상향을 했고요.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하향은 이제 만도인데 작년까지 좀 저희가 만도 괜찮게 보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의 핵심 부품 이런 관점에서 상당히 이제 재평가될 것이다라고 평가를 해왔고요. 그렇죠. 네, 다만 이제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 특히 이제 1분기가 중국이 최대 걸림돌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뭐 평균치로 저희가 이제 수렴을 한다라고 적어도 로우 싱글로는 수렴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1분기는 일단은 재고 조정이 1월 달에 조금 많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분기는 조금 이제 부품주들은 특히 이제 중국 매출 비중이 큰 업체들은 좀 쉬어가는 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준비해 오신 어떤 자료는 굉장히 두꺼운 자료지만 또 PPT를 요약해 오셨으니까 그거 갖고서 말씀 듣고서 네. 하죠. 그 2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저희 이제 타이틀 보시면은 볼륨이 정상화된다. 그다음에 이제 크게 이익이 개선이 되는 그런 이제 궤적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볼륨은
저희가 말씀드린 영업이익 기준이기 때문에 중국을 제외하고 한국이랑 국내 공장이랑 이제 북미 공장 두 가지 합산한 수치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이제 따라서 현대차의 영업이익은 국내 공장 그리고 이제 미국 공장에서 얼마나 많이 팔고 생산을 해냈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5년 이후로 좀 내리막을 걸어왔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영업이익도 계속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의 경우에는 이제 작년 상반기까지 가동률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최저점을 찍었었던 게 이제 작년 3월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전후로 현대차의 실적이 굉장히 좀 훼손이 되었었던 국면이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부터는 이제 이게 좀 돌아오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현대차는 이제 생산부터 판매까지는 평균적으로 2달의 타임 래그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자동차 회사가 2개월의 재고를 가져간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4분기에는 실제로 매출액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는 턴어라운드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3분기부터 이제 판매량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근데 말씀드렸듯이 4분기에도 일회성 요인이 생각보다 조금 많이 나왔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분기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이제 일회성 요인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탑라인 성장과 이익 성장이 이제 같이 나오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한 해에 이제 첫 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볼륨이 현대차랑 기아차랑 합해서 제가 이제 한 30만 대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중국을 제외한 채로 이제 좀 예상을 해놨는데, 이 증설은 이제 일단 북미 공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아차의 인도 공장 증설이 이제 올해 한 4~5만 대 정도 물량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올해 30만 대 늘고 내년에 60만 대 지금 기준으로 느는 거면 내년에는 이제 기아차의 인도 공장이 아마 제가 아까 4~5만 대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한 20만 대가 추가로 좀 더 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추가 가동률이 좀 올라올 것 같고, 그 후에 아마 이제 증설이 미국에 이제 뭐 픽업 트럭이 이제 되는 것을 좀 반영을 하였습니다. 네. 우리 다들 이렇게 쳐져 있는 거야. 네. 그렇게 보시면은 이제 20년까지는 이제 690만 대 정도까지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해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쳐져 있는데 이 정도면 크게 느는 거지, 중요한 거. 나에게 눈을 뜨게 해줘.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좀 잘 나갈 때랑 비교해 보면 이게 좀 만족스러운 이제 볼륨 성장인 거야? 아니면 그냥 회복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과거에는 이제 800만 대까지 갔었거든요. 네. 중국을 제외하고 660만 대 정도까지 갔었어요, 사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수치보다 넘어서는 수치가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중국에서 좀 다운사이징이 있는 상태죠. 그래서 800을 의미 있게 넘어간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자동차 회사들이 증설을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사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증설이 조금 있고, 증설의 반은 있고, 가동률이 빠졌던 게 올라오는 게 반 정도 되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또 투자자분들께서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선 분기로 봐야 되죠. 그래서 그 장표 3페이지를 보시면은 3분기와 4분기가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 막대 그래프 국내랑 북미 공장의 출하량이 사실 급증을 했는데 또 이익이 잘 안 나왔어요. 왜 그러지?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로템에서 일반적으로 500개 정도가 이익이 나오는데 1,500개 정도 그 일회성 충당금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무슨 충당금이었죠? 그게 제가 뭐 알기로는 뭐 이란 제재, 경제 제재 관련돼서 좀 매크로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4분기에 일시적으로 반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팰리세이드나 아니면 이제 신차 출시가 좀 많으면서 4분기에 이제 마케팅 비용이 이번에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년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여기에 이제 박스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4분기, 1분기 그 다음에 이제 전년도 그렇게 두 개가 있는데 요거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재작년 4Q17에 파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 물량들이 미국에서 1분기 또는 이제 수출 시장에서 1분기에 판매가 됩니다. 그때 이제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를 했었던 게 2018년 1분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정확하게 그 반대급부가 나오는 게 바로 올해 1분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그러면 이런 의미신가요? 보면 이제 일관적인 이제 말씀은 영업이익은 몇 년 동안 쭉 안 좋았는데 네. 판매량이 그래도 강하게 버텨왔고 이게 판매량이 돌아서는 부분들이 이제 4분기에서부터 여러 가지로 올해 내년에 많이 보일 수 있는 건데 이제 다시 돌아오면 이제 과거를 보면요. 이제 영업이익이랑 반대로 어떻게 보면 또 MS인 거잖아요. 판매량은. 그쵸. 그렇죠. 그 둘 중에서는 어떤 거에 좀 더 주가가 좀 예민합니까? 다시 한번. 예를 들어 이제 자동차는 예를 들어 뭐 판매할 때 여러 가지 뭐 보조금도 지급을 하고 인센티브라던가 아니면 뭐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랑 또 판매랑 또 반대로 갈 때도 많이 있잖아요.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그렇죠. 적자인 경우도 그렇죠. 있죠. 사실. 그래서 근데 과거에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 판매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MS가 늘어난다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는 저희가 조금 이익이랑 뭐 가시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판매량 늘어나면 일단 결국 두 가지는 수렴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수렴. 결국 뭐 한두 분기 미스매치가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지속되지는 못하거든요. 말씀하신 인센티브로 인한 마켓시어 증가는 어쨌든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제 뇌 활동력이 급격히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지금 이 박스 두 개를 비교한 이유가 정확히 뭐죠? 전 분기에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생산된 차종들의 이 당분기에 팔리게 되면 손실이 커집니다. 같은 차종인데 원가가 다릅니다.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알았어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뭐 기아차도 지금 이제 유사한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제가 사실 이제 뭐 1월달까지만 하더라도 기아차를 사실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려왔었어요. 맞아. 근데 지금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섹터 전반으로 좋아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 특히 그 중에서 이제 현대차가 사실 수익성이 올라오는 속도가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지금 상대적으로 ASP가 현대차가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기아차가 볼륨이 올라오는 거는 지금 미국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은 소울이랑 K3가 볼륨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뭐 한 3월 정도까지는 ASP는 크게 올라오기보다는 아마 볼륨 성장이 좀 더 메인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제부로 이제 팰리세이드 증산이 거의 확정이 되었거든요. 어제 정년에서 있었던 간담회가 좀 의미 있었던 거? 아니요, 그거랑은 이제 이거 제가 말씀 증산은 아마 뭐 울산 공장 현지에서 또 따로 했던 거 어제 얘기했냐 아니었어? 4일 조립 라인에서 이제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이 난 사항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이제 CEO 인베스터 데이는 이제 전반적인 이제 경영 환경을 이제 투자자분들께 이제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대표이사님께서 오신 거고요. 그렇게 이제 두 가지 좋은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가 좋다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막 눈이 반쯤 감긴 상태에서 지금 얘기했는데 현대차가 좋다 점점 눈이 커지고 있어. 그래서 그래서 그건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5페이지를 가보시면요. 저 그림에서 이제 개발비랑 양산 볼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팰리세이드가 출시됐는데 개발비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판매 대수와는 이제 다르게 개발비는 출시 시점부터 이분하게 동일하게 8년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예를 들면 팰리세이드가 지난 12월에 출시가 됐는데 실제로 볼륨이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시점은 아마 내년 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개발비 부담이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제 계속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작년 2월에 한국에 출시가 돼서 실제로 이익을 본격적으로 내는 구간은 올해 1분기부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K5나 소나타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는 이제 볼륨이 다 줄어들죠.
네. K5가 물론 뭐 이제 인기가 많았던 브랜드긴 한데 요 차트의 요 오른쪽 위치에 위치할 정도로 많이 좀 이제는 예, K5는 지금 올해 3분기에 풀 모델 체인지가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델 체인지가 있군요. 예, 네. 그래서 거의 이제 5년 사이클이 이제 끝난 모델. 이거 보면 그럼 K5랑 소나타 후속 모델도 고민하겠네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소나타는 사실 다음 주면 아마 거의 공개가 될 거고요. 예. 되게 독특하게 생겼던데. 이게 이제 세 번째 디자인 철학이 들어간 거고요. 3세대. 예. 그래서 서드 제너레이션. 기존 모양 완전히 달라요. 완전 달라요. 우리 와이프가 보여주더라고. 일단은 이제 현대차에서 이제 갑자기 생각을 하고 있는 부품 공용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경쟁력 있는 가격의 차량 이미 거의 이제 확실시 되는 이제 모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은 가격에서도 뭐 이제 옵션이 이것도 좋다. 잘 팔리면 상당히 의미 있겠네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올 한 해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모델이 팰리세이드랑 소나타가 될 것입니다. 소나타는 이름 안 바꾸나? 되게 올드한데 이름은. 이게 좀 점잖하게 볼륨 성장 사이클의 시작으로 돼 있지만 신차 사이클의 시작이라고 말씀 주시는 겁니까? 소나타가 사실 이제 가장 볼륨 차종이죠. 예. 예. 인데 이제 SUV 없었던 라인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렇네요. 그다음에 이제 뭐 내년 되면 이제 제네시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6페이지 보시면은요. 지금 이제 국내 공장 매출액이랑 주요 영업 비용이랑 저희가 비교를 해 놓은 차트이고요. 국내 공장 모든 이제 관련된 비용은 국내 공장이랑 이제 비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개발비는 사실 해외 공장에서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매출액이 개발비를 커버하기 시작을 하는 것인가 또는 그 곡선이 이제 변화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그 개발 비용들 있죠. 이제 유무용 감가상각비나 인건비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주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량이 출시되는 시점부터 나오잖아요. 그런 비용들은. 그래서 그게 비용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생산을 이제 탄력적으로 못 늘려왔죠. 사실 재고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 차트가 작년까지 쭉쭉 올라오다가 올해는 일단 이 성공적인 모델이 출시가 이미 됐거나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비용이 좀 커버가 되는 첫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신차 이렇게 만들었으면 개발비가 그동안 반영되잖아. 그동안 이제 자산화를 해놓고요. 개발되는 동안 이제 그렇죠. 보통 한 3,000원에서 5,000원 뭐 이렇게 차종마다 좀 다른데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한 80%를 한 18년 정도 신차 출시 시점부터 이분하게 이제 상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감가상각이나 무형전 상각이나 때릴 거 아니에요 그때. 네. 예. 그럼 계속 비용이 올라갈 거 아니야. 비용은 이제 그걸 동일하게 그러니까 매 분기 동일하게 하고요. 이제 이걸 커버하려면 볼륨이 이제 높아야 되는데 볼륨은 이제 해외 출시가 되는 시점부터 클라이막스에 이루어집니다. 해외에서는 그게 안 까요. 아니요. 그래야지 이제 전체 큐가 올라가는 거죠. 예. 제 과거부터 제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게 자동차는 그래도 신차 사이클은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신차 사이클은 이제 뭐 반복될 수도 있지만 아까 뭐 인센티브랑 또 별도로 지금 논의하신 것처럼 개발비도 있고 해서 이익가시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그거와 관계없이 신차의 흥행이나 이런 볼륨에 따라서 좀 주가가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차의 이제 흥행 여부에 따라서 개발비가 높더라도 일단은 볼륨이 먼저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하면 주가는 아마 먼저 반응을 할 것이고요.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사례죠. 지금 최근 한두 달 주가는 사실 팰리세이드에서 나온 부분이 좀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왜냐하면은 이제 이 차종만 하더라도 사실 이제 동급의 수입차 SUV 수요를 대부분 흡수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1년을 기다려야 됐었던 상황인데 이 차를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는 좀 많이 좀 줄어들게 되겠죠. 1년이 그러네요. 현대차를 사기 위해서 1년을 기다려야 그 정도예요? 상상도 못 해봤어요. 어마어마한데. 진짜 그 정도요? 팰리세이드가? 네. 나 표정 봤지? 유지훈 연구원이 그것도 오르니까 하는 표정인데 이제 아셨어요. 나 갑자기 눈이 확 떠졌는데 지금
페이스가 그 정도로 인기가 좋아요? 지금 왜냐면은 1월달에 6,000대, 12월에 시작을 해서 6,000대가 1월달에 6,000대가 팔렸는데 사전 계약이 6만 대가 넘어갔어요. 6만. 이게 얼마야 펠리세이드가 대략 지금? 펠리세이드가 이제 옵션을 안 한 최상위 트림이 4,000만 원 후반이거든요. 옵션이 좀 들어가게 되면 한 5,000 초중반까지 올라갑니다. 가격은 예, 근데 이게 대형 SUV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가격 그 급의 이제 수입 SUV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기 이게 때문에 문제인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은 주위에 펠리세이드 잘 못 보거든요. 뭐 이렇게 많이 팔리나 했더니 이게 뭐 아직 안 나온 아직 생산이 많이 안 돼서 예.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러면 그 펠리세이드가 그러면 아까 뭐 사전 이야기니까 이건 월 단위로 계산할 수는 없는 거라 그러면 뭐 월을 이제 1월을 기준으로 하게 그래요? 되면 이제 10개월이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월 생산이 이제 좀 늘어났다라는 약간 그 시트 했다 안 했다 판매란 기준이 있나요? 어떤가요? 뭐 일단 해당 신차가 히트 했다 안 했다를 판단하는 뭐 생각에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한 10,000대 정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 10,000대를 6만 대 의미 있게 넘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지금 미국 이제 미국 현대차는 지금 이제 미국 재고가 중요한 인디케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 현대차가 영업이익을 가장 많이 내는 지역이 한국이랑 이제 미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신흥국 유럽이랑 신흥국 중국이 있고 중국은 이제 지분법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ASP가 사실 이제 미국이랑 타 지역들은 좀 비교가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이제 미국의 마켓쉐어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인디케이터인데 그것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제 판매를 늘려야 되는데 탄력적으로 그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재고의 흐름이 중요해지는 거고 작년 1월에 보시면 현대차랑 기아차가 거의 피크를 찍은 모습이 나오고요. 그때부터 권역별 본부 체제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지금 이제 그 부서 간 소통이 굉장히 원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컨틴전시 플랜을 어쨌든 초기부터 가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 생산을 줄이면서 재고를 많이 줄여왔다가 지금은 일단 반등한 것처럼 보이는 요 장면은 최근에 이제 아반떼 페이스리프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차종들이 최근에 좀 이제 재고 리빌딩이 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믹스가 지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차종들이 기존에 이제 1년 전이랑은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모멘텀을 앞두고 있는 그런 이제 그림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재고라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제조사 아닙니까? 그래서 제조사가 갖고 있는 재고가 있고 또 딜러망에서 어떤 대리점이라고 해볼게요. 또는 뭐 어떤 형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대리점에서 갖고 있는 재고 뭐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서 재고가 늘어났다 줄은 거는 뭐 어느 쪽인 겁니까? 판매사입니다. 판매사. 그러니까 현대차의 현대모터스 아메리카라고 해서요. 근데 미국 실적의 연결 대상이 이제 현대차의 미국 판매 법인인데 그렇죠. 거기에서는 이제 연간 70만 대를 판매를 하는데 반은 이제 현대차 알라바마 공장에서 가져오고요. 반은 한국에서 가져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반품을 받는가 여부에 따라서 재고가 뭐 악성도 되고 아니도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얘들아. 근데 이거는 유통기한이 없는 제품인 것 같아서. 보시면은 여기가 재작년에 피크가 4.5개월, 5개월 정도 쳤잖아요. 네네네. 예, 보통은 이제 2개월이 이제 적정입니다. 요건 이제 금융위기 그러네요. 직후에는 2개월, 1개월, 2개월 뭐 이랬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경쟁이 심화되면서 앞으로 사실상 4개월 팔 물량이 야드에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데, 그리고 이거를 사실 이제 계속 밀어내기를 해야 이게 낮아지는 거고, 그렇죠. 그래야 이제 다음에 생산할 모델에 그렇죠. 대해서 이제 뭐 플랜이 또 탄력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많으면은 지금 딜러한테 판매를 하려면 그렇죠. 이게 안 팔리는 차종이란 얘긴데, 그러면은 이제 뭐 에이징된 이제 그렇네요. 차들이면은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한번 주기 시작을 하면은 계속 또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애초에 그런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커스터머한테, 왜냐면은 뭐 지난 차종까지는 뭐 3,500불, 뭐 500만 원 이렇게 할인을 해주다가 이번 차종부터는 안 해준다 그러면 안 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렇죠. 이제 이 판매사 제조사는 이 관리를 이제 아주 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해했어요. 이게 소위 셀인 셀아웃이라고 얘기하는 영역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유지용 연구원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뭐 셀인이냐, 얘들아 딜러머한테 넘어갔냐, 이건 셀인이죠. 그렇죠. 네. 아니면 소비자한테 넘어갔냐에 따라서 이게 카운트가 살짝 어렵단 말이죠. 근데 요 차트에서 보여주는 거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되는 요인들은 사실상 다 해결이 된 것이다라고 예, 그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쉬었다가 자동차로 얘기 들어갈게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보니까 안 되겠지 상태가 느껴지지 지금. 네, 더 있다가는 이제 막 항의 댓글 달릴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1분만 잠깐 쉬었다가 갑시다. 제가 세수하고 올게요. 꼭 그 느낌인데 옛날에 수업 듣고 있는데 선생님이 막 말하는데 꿈속에서 들리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어요. 이런 거 말을 나가도 상관없겠지? 주얼머 PD가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1부로 하고 2부 자동차 얘기 제대로 좀 할게요.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